32년 결혼 생활, 연금 절반은 누구 몫인가?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가슴 깊이 공감하실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32해 결혼 생활, 아이 둘을 낳고 키우고 시부모 병수발에 친정어머니 간병까지 버텨온 한 여성. 그런데 남편이 퇴직금을 받은 바로 다음 날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법원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59살 김영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2023년 3월의 어느 봄날, 영희 씨는 남편이 건넨 서류 한 장을 보며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종이 위에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 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62살 남편 박철수 씨의 서명이 또렷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바로 전날 회사로부터 퇴직금 2억 1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32해의 결혼 생활이 그 숫자 하나로 정리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1991년 결혼과 동시에 은행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당시 그녀의 월급은 45만 원, 중견기업 과장이었던 철수 씨는 65만 원을 벌었죠. 아이 낳으면 네가 집에 있는 게 낫지 않겠어? 그 말 한마디에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92년에 큰딸이, 1995년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후 영희 씨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해서 밤 11시에야 끝났습니다. 그 사이 철수 씨는 과장, 차장, 부장, 임원으로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2015년에는 연봉이 1억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영희 씨는 그 시간 동안 시부모님 병수발 7년, 친정어머니 암투병 간병 3년을 혼자 견뎌냈습니다. 철수 씨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집안일 하는 동안 내가 돈 벌었으니 공평한 거 아니야? 2022년 11월부터 철수 씨는 갑자기 말수가 줄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감추기 시작했고 주말 골프 약속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해 12월 31일 퇴직한 철수 씨는 2023년 3월 2일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영희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고 거기서 처음으로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알게 됩니다. 철수 씨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35년 2개월, 예상 월 수령액은 약 220만 원. 반면 영희 씨의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3년으로 월 1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205만 원의 차이가 앞으로 20년, 30년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영희 씨가 남편의 국민연금을 나누어 받을 권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국민연금법에는 이혼할 때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을 배우자와 나눌 수 있다는 연금분할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재산분할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집이나 예금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은 재산분할로 나누는데 연금까지 나누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상황의 노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영희 씨 측이 내세운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32해 동안 가사, 육아, 간병을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 활동을 전폭 지원했다는 겁니다. 연금은 남편이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자신의 내조 없이는 불가능했던 공동의 성과라는 주장이었어요. 게다가 본인 연금은 월 15만 원에 불과해 노후 생존권이 위태롭다고 호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남편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달 150만 원씩 총 9천만 원을 한 여성의 계좌로 송금해 왔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상대방은 철수 씨 회사의 43살 후배 이미연 씨였고 복원된 카카오톡 대화에는 여보, 보고 싶어 라는 말들이 즐비했습니다. 반면 철수 씨 측 논리도 나름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연금은 자신이 35년간 직접 일하고 납부한 대가이니 배우자에게 나눠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재산분할로 혼인기간의 기여도를
이미 인정했으니 연금까지 나누면 이중 보상이 된다고도 했어요. 또한 영희 씨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을 들어 경제 활동이 가능했는데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영희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치매가 심해져서 병원 모시느라 그만뒀어요. 한 달에 60만 원 벌자고 시어머니를 버릴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영희 씨의 연금 분할 청구 정당하다 혹은 철수 씨 말처럼 연금은 개인 재산이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께 실제 판결이 공개됩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먼저 연금분할제도의 취지부터 짚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 중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지원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을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권리라고 판시했습니다. 재산분할로 기여도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연금분할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철수 씨 측의 이중보상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영희 씨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인정했습니다. 32년간 가사, 육아, 시부모, 7년 병수발, 친정어머니, 3년 간병을 전담한 헌신이 없었다면 철수 씨의 과장에서 임원까지의 경력 상승은 불가능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50% 분할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철수 씨 역시 35년간 직접 근로하며 연금을 납부한 점, 영희 씨가 일부 기간 경제활동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40%가 적정하다고 봤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퇴직금 2억 1천만 원, 예금 8천만 원, 부동산 3억 5천만 원 등 총 6억 4천만 원의 혼인재산 중 원고 기여도를 50%로 보되 피고의 유책 사유를 가중 고려해 55%인 3억 5천2백만 원에서 영희 씨 명의 예금 1억 5천만 원을 공제한 2억 2백만 원을 분할 대상으로 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영희 씨는 9천만 원의 재산 분할을 인정받았고요. 9천만 원의 불법 송금에 대해서는 명백한 부정관계로 보고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 피고에게 불리하게 반영했습니다. 판결문 말미에 재판부는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혼인은 두 사람의 동반자적 결합이며 그 과실 역시 함께 나눠야 한다. 눈에 보이는 소득만이 기여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기에 보이는 성취가 가능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정을 나서는 영희 씨의 눈에는 32년 만에 처음으로 안도의 빛이 어렸다고 합니다. 이 판례가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은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연금 분할과 재산 분할은 완전히 별개의 권리라는 점입니다.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눴더라도 연금 분할은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둘째, 전업주부로서의 가사노동과 간병은 법적으로 명확한 경제적 기여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배우자의 불법적인 재산 유출이 있었다면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 두셔야 해요. 계좌 이체 내역, 메시지 기록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이혼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연금 분할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40% 연금 분할이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버딩미 구독하시고 주변 분들과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우리 삶과 가장 가까운 법 이야기 다음 판례에서 다시 만나요.